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위협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자 미국과 유럽은 또 곧바로 경제 제재를 쏟아냅니다. 세계 경제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리티 서영민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목록이 수시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목록을 한번 볼까요? 네, 미국이 러시아 국책은행과 그 방산 관련 특수은행 제재 명단에 올렸고요. 러시아의 국채거래 중단해서 자금 조달을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예. EU는 만장일치로 푸틴 측근 인사를 겨냥한 금융 제재를 내놨고, 특히 독일은 러시아와의 직통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영국도 제재를 말하는 등 제재는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긴장을 더 고조시키면 제재 수위도 더 올라간다고 러시아에 경고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미러 외교장관 회담도 의미 없다면서 취소 통보했습니다. 이 제재 목록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바로 러시아 경제도 출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때도 그랬는데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오릅니다. 월요일엔 에너지 기업 중심으로 주가가 13% 이상 떨어졌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이탈하면서 자꾸 높아지는 건데 원유 가스 수출 단가를 좌우하는데 한때 80루블이 무너졌을 정도로 나쁜 상황입니다. 특히 이 환율 2014년 크림 병합 이후에 계속 안 좋아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러시아 내 식료품과 생활용품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서 시민들이 고통받고 체제 반발 심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외채난, 금융위기로 인한 국가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재를 하면 러시아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에너지 수출하는 나라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타격도 불가피하고요. 특히 가장 큰 걱정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수급 불안입니다. 국제 유가 불안정 같은 그 원자재로 인한 인플레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주도의 제재는 큰 틀에서 한 세 분류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에너지 수출 제재, 금융 제재, 푸틴의 측근 인사에 대한 제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제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해 브렌트유는 이미 $100에 육박했습니다. 러시아와 거래를 안 한다면 가격이 오르는 건 피할 수 없고 배럴당 $150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철광석 같은 다른 원자재도 치솟고 식량 가격도 오릅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곡창지대거든요. 대두, 옥수수 다 두 자릿수로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 제재는 지정학적 변동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 금융 제재 때문에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이 가속화돼 왔는데 이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측근 제재는 뜻밖의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미국이 푸틴 측근 인사를 제재했더니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 사람이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2위인 알루미늄 업체를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때문에 결국 미국은 제재를 좀 빨리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알루미늄 값도 지금 벌써 많이 올라 있습니다. 다만 당장 가장 큰 문제는 유럽의 에너지 수급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네. 에너지 수급 문제를 드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가 네. 유럽의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유럽의 러시아 의존도 원유 경우에는 26%, 가스는 40%나 됩니다. 예. 러시아가 안 주거나 유럽이 안 받기로 하면 가격 상승을 넘어서 수급 불안 자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네. 유럽의 가스 재고가 설비 총량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시간이 일촉즉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미국이 좀 더 공급하는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일단 지난달 미국 LNG 수출량의 약 60%가 유럽으로 향했고 올해 LNG 생산량을 미국이 한 20% 정도 더 늘릴 거라는 관련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동맹국 부담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이미 일본 정부가 가스 일부를 유럽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이 협조가 피할 수 없는 분위기 되고 있는 게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가스전을 가진 카타르에 도움을 청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카타르의 천연가스 수입의 30%를 의존합니다. 예. 우리가 계약한 물량이 유럽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전쟁 위협, 긴장 수위 고조, 절대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압박 자체가 모두 전쟁을 막자, 침공을 막아보자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압박 러시아는 근데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감내 가능할 거란 얘기입니다. 긴장 수위를 더 고조시킨 것도 최종적으로 안보상의 이익, 이걸 얻기 위한 전략 전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군대 얘기는 하면서도 아직 당장이라면서 돈바스에 군대 보내는 건 아니라
고까지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부디 좀 영향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휘발유 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아플 텐데요. 더 센 제재가 오면, 그러니까 러시아를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시키거나 아니면 화웨이 때 같이 스마트 규제로 반도체 수출을 규제한다 이러면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대비는 정말 철저히 해야겠네요. 네, 서현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